네, 9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성큼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도 미묘한 변화가 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이와 따뜻한 차 한 잔은 일상에 소소한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안부 전화로 계절의 변화를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요? 네, 한 주간의 기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가을 바닷가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60%로 예측된다는 세계 기상기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라니나로 인해서 올 가을에는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초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보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의 실천 활동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구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하나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와, 좋다. 네, 좋죠.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의 정겨운 풍경이 네. 노래를 들으면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취직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죠.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시간인데요. 우리의 환경 토크 시간의 두 고정 패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나눌 그 영화는 청소년 대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올 여름은 어떠셨나요?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죠? 네, 가을이 온 것 같고 아마 이번 추석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추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계속 날씨가 더웠잖아요. 네. 보통은 8월 말 이제 9월 되면 저녁쯤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을 느꼈는데 작년 이제 기억이 자꾸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부터는 그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여름이었던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태풍 3개가 몰려와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쭉 한 3, 4도 떨어져서 지금 27도, 28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최근에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네. 행사를 했는데 이제 행사하는 동안에 참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소비자가 노력을 해도 그 환경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구나를 느꼈어요. 저는 이제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00리터짜리를 보통 팔지 않잖아요. 근데 거긴 100리터짜리를 그냥 걸어놔요. 그리고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도록. 그게 플라스틱이든 뭐든. 우린 그게 있다고 하면 분리해서 넣었을 것 같은데 오로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플라스틱이든 캔이건 모두 다 그냥 쓰레기건 한 100리터짜리에 다 넣고 계속 그걸 바꾸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제가 좀 홍보 하나를 할게요. 그 전북 지속협회에서 지금 일회용품 없는 전북이라는 홍보 영상이 지금 그 인스타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가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홍보 영상을 다음 프로그램부터 이제 브릿지에 넣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제 카페라든지 축제, 장례식장, 축구장에서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10월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혹시 전북 전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요. 네. 자, 은선 씨는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좀 나누어서 그런데 인식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저도 뭐 저번에 한번 영화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막 유난 떤다고 동생이 그러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주변 분들도 다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아빠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제 지금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 에어컨을 안 틀면 지금도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그 네. 정도로 뜨겁다고 더욱 덥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주 그 제가 아빠랑 같이 사무실에 들었는데 오시는 손님들도 다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진짜 뭔가 이제 큰일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 추석이 진짜 절정이었는데 이번 추석에 다들 더우셨죠? 네네. 네, 저도 더웠어요. 되게 더웠는데 이제 전을 부치잖아요. 추석에 전을 부치는데 이제 올해 추석에 전을 똑같이 부치는데 계속 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오. 차단이 그 누전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과열이 켜고 왔구나. 네, 켰는데 또 그러고 켰는데 또 그러고 우리 어머님이랑 저랑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올해 에어컨을 처음 켜고 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너무 갑자기 이 그 전 부치는 것도 전기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에어컨도 이제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게 갑자기 전기가 많이 나니까 계속 그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과부하가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다가 제가 어머니 에어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올해 처음으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붙인 거. 원래는 창문을 열고 붙여야 되는데 맞아. 에어컨을 켜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을 이제 붙이면 원래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채반에 놓고 이제 밖에 내놓잖아요. 근데 밖에 바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내놓으면 좀 꼿꼿이 이게 전이 딱 서야 되는데 식으면서 다들 다 뜨거우니까 뜨거운 채로 계속 전도 퍼져 있어. 전도 퍼져 있어. 다 퍼져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붙여야 되니까 에어컨을 끄고 제가 그거를 3시간, 4시간을 붙였답니다. 너무 더워서 우리 어머님도 진짜 큰일 났다. 그래요. 이제 추석이 이제 더 이상 전 못 붙이겠다. 그러니까 추석에 보통 전을 붙일 수 맞아요. 없는 그런 네. 한 이제 맞아요. 기후 이상한 기후가 네, 네. 이제 네. 진짜 그게 너무 심각하다. 현실화됐어요. 그리고 네. 제가 지난주에 캠핑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몽산포로 캠핑장 갔었는데 그 캠핑장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석 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 하루 1박에 정말 비싼 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이 다 3박 4일, 2박 3일 다 예약을 했지만 결국엔 하루 자거나 거의 다 대부분 가셨대요. 너무 더워서. 추석이라고 해서 이제 시원해질 줄 알고 미리 예약을 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그 캠핑장은 특성상 에어컨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박도 못 하고 가시거나 1박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더웠으면 그렇겠냐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 있는 그렇구나. 일이라고. 그렇죠.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뭐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뭐 200년에 한 번인데 더 자주, 더 강하게 올 거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달 영화가 아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대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영화를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기후 소송 한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근데 아이들이 그런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고민이 많았을까. 자기 아이가 소송을 한다는 거. 저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 어떤 부모님들이기에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소송까지 갔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으로 저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어떤 부모님들이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겐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나서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까지 정말 힘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막 또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댓글이 되게 안 좋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저게 부모님들이 다 시켜서 뭐 환경 단체나 이런 게 다 맞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서 한 거다 이런 기사도 되게 많았었고 또 이제 말도 안 된다. 그 기후 위기에 소송이라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 무슨 소송이냐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다 하면서 잊혀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잊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승소 기사를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송이 승소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엄청나게 이제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기는 입장이죠. 사실은 네.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후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후 소송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그런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접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네. 영화를 보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소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떠나서 무섭다고 두려운 어떤 단어로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반 어떤 그 소송과 좀 다른데 이 기후 소송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후 소송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이제 국가의 의무를 방치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기후 소송이라고 네. 정의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왜 우리가 기후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기후 위기는 이제 가장 먼저 건강권, 생존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 기후 위기 대응 부실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주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이제 네. 가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우리는 뭐 에어컨 키우면 되고 난방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취약계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은 이제 더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저연령층 미래 네.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미래 세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소송이 미래 세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후 소송이 왜 필요하고 기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영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승소한 기후 소송에 대해서 잠깐 먼저 영화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지금 4가지가 진행 중인데 지금 아시아에선 최초 기후 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부터 첫 번째로 진행된 게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와 아기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하는 엄마들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청구인으로 나선 탄소 중립 기본계획 소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 위기 비상 행동과 녹색당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소송이 주장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탄소 중립 기본권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2021년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는데요. 2030년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죠.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가 국제 목표치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등이 너무 협력하게 보여서 약속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탄소 중립 기본법이 지켜질 경우라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 허용치 이른바 탄소 예산은 2030년이 되면 이전에 다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31년 이후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이번 8월 말경에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죠. 헌법 네, 불합치라고 맞습니다. 해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 승소 후에 이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소송의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정미 씨는 생각하시나요?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9명이시잖아요. 근데 9명 중에 5명 이거는 지금 사실은 기각이 되었어요. 근데 5대4로 기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위헌성이 최종 인정은 되진 않았지만 5대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제 다수의 재판관이 정부가 정한 부분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가 벌써 이제 기후 변화나 네. 기후 위기 대응,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리아나 대 정부 판결 보면 기각돼 버렸잖아요. 아예 재판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의 이런 결과들이 영향을 지금 그분들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청소년 대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는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눌 주제인데요. 어떤 다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그 러닝 타임은 1시간 49분이에요. 감독은 크리스티 쿠퍼라는 감독이고 기후 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던 21명의 청소년들이 2015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여기서 대표인이 줄리아나예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나 대 미국이라는 사건으로 더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기후 소송 사건인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의 치열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가 오바마 정부 시기였어요. 네. 이제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오바마에서 이제 트럼프로 이어졌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은 약간 친환경적이고 공화당은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바마가 괜히 그 앞에 정부에 있는 거를 그 자기가 피해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면서 이제 역대 대통령 연설이 다 나와요. 근데 정말 그 좀 흥미로워서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역대 60년대 대통령부터 쭉 나열을 하면서 그 대통령들이 모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들 이제 연설 끝에 후대에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 뭐 후대에 우리는 남겨줄 게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닉슨 대통령 그때부터 뭐 자동차 배기가스를 90% 감축한다. 카터 대통령도 태양열이 현실성이 있다. 근데 그 닉슨과 카터 대통령 하면 진짜 교과서에서나 봤을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인식을 하고 과학자들도 경고를 계속했는데 그 50년 동안 그게 정말 묵살되었다. 그때만이라도 조금 손을 썼으면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대통령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채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끝까지 왔나.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엄청 연설 잘하시잖아요. 네. 엄청 유명한 연설 나오고 제가 미국인이라면 감동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그 연설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여기에 다 속았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출연진들도 나와서 그 연설을 듣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르다. 이번 정부는 이제 기후에 대해서
위기에 뭔가 대해서 할 인식을 거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대요. 그 들어보세요. 어떤 난관도 기후변화만큼 미래 세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석유회사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하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화석연료 보증금에 주지 말고 전도 유명한 청정 에너지 산업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연설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번 정부는 다르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면 근데 그 후에 3년 동안 그 정부가 23개 주에 걸쳐서 국토 수백만 에이커를 가스하고 석유 개발을 개방하고 지구를 돌고도 남을 만큼 긴 관로를 추가를 했고 오바마는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면서 연방 소유의 국유지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시추구의 수는 그 시추구 다 아시죠? 그 네네, 수는 석유. 그 4배가 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엄청난 세일즈를 한 거예요. 가스를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거 보면서 네. 아 맞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네. 다른 어떤 거래, 특히 이제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거의 이제 뭐 기업들, 석탄 회사라든지 아니면 석유 회사들과 이제 손잡고 대부분 그 미국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50년 동안의 과학자들은 네. 이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네.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99.9%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데 네.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의 그 여러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도 앞에서는 화석 연료는 그만 멈추고 청정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했다는 거.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도 좀 네.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있잖아요. 그 기후 위기는 사기다. 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게 더 사기인가 뒤에서 하는 게. 그쵸. 네, 아 그럴 수도 이제 있겠네요. 막 이게 대통령 선거 보면서 아 진짜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나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맞아요. 또 이게 그게- 누가 더 나쁜지 네. 사실 누가 다.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제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열린 귀 그리고 밝은 네. 눈을 가지고 정말 그 정치인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냥 선거 때 그 어떤 내 감정에 의해서 이 당이 싫어 그냥 감정에 의해서 투표할 맞아요. 것이 아니라 네. 평소에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나의 대표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투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우리 다큐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Empty spaces, what are we living for? Abandoned places, I guess we know the scor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ooking for? Another hero, another mindless crime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the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it anymore? The show must go on. The show must go on. Yeah. Inside my heart is breaking. My makeup may be flaking, but my smile still stays on. Whatever happens, I leave it all to chance. Another heartache, another failed romanc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iving for? I guess I'm learning. I must be warmer now. I'll soon be turning
must go on, yeah, yeah. Ooh, inside my heart is breaking. My makeup may be flaking, but my smile still stays on. My soul is painted like the wings of butterflies. Fairy tales of yesterday will grow but never die. I can fly, my friend. Show must go on. Show must go on. I'll face it with a grin. I'm never giving in. On with the show. I'll top the bill. I'll overkill. I have to fight the will to carry on with the show. Show must go 네, 퀸의 The Show Must Go On을 들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실은 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맞아요. 노래 제목이 The Show Must Not Go On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프로는 매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로 풀어보는 토크죠. 그래서 영화의 환경 영화를 저희가 보고 함께 우리 일상생활과 그리고 지구 위기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는 청소년대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 기후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기후 정의 관련한 기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질문 이어갈게요. 청소년대 기후 이제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라는 이 다큐에서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기후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몇몇의 사례가 이제 소개가 돼요. 이제 네. 소송을 한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루이지애나의 주에 사는 14세의 제이든 이 친구는 이제 홍수로 집이 잠기는 피해를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 사는 18세의 네이선은 매년 겨울 기온이 올라서 마을이 서서히 녹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애리조나주의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17세의 제이미는 이제 마을이 심각한 가뭄에 직면하는 걸 이제 느끼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돌파해야겠다. 뭔가 다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사는 리바이는 이제 점점 강해지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다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오리건주에서 농사를 짓는 제이콥은 산불로 인해서 이제 산불로 인한 연기로 이제 피해를 입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산불이 보통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심각해져서 이제 더 피해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울풍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아즈텍의 전통에 따라 모든 생명이 신성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슈테츠카트. 이 슈테츠카트가 맨 첫 번째 나와요. 아기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주문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소송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네. 그 다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쭉 그 소송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네. 어릴 때 하고 지금 막 성장해서 완전 좀 큰 아이들이 이제 워낙 이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니까 이제 그 나오도록. 그다음에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이의 삶이 물에 잠기는 위험을 겪게 되리라 생각하는 픽. 그다음에 이제 원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원고 대표가 된 켈시 줄리아나. 그래서 이 소송이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그런 21명의 청소년들이 각자 이제 확고한 문제 의식,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게 된 거죠. 네, 대부분 그 사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들이 다 포함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표를 기상 이변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그 21명의 청소년이 기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그러한 이제 기상 이변에 관해 이변으로 인해서 개인들과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소송의 주 의제가 무엇일까요? 그 저희가 아까 오바마 정부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방법들이 기후 변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왜냐면 이제 정부라면은 그런 국민들을 위한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런 거를 방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에게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런 게 이제 의제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네. 현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후 소송은 줄리아나 대 정부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세계 최초의 기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네, 의미가 맞아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후 소송이 아마 분명히 지금 이 줄리아나 대 미국 정부 소송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처음 시작했던 기후 소송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한 그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결과가 또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제 사법부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아예 재판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것들은 이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000명 정도의 여성 연금 수령자들 이제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3세 이상이시라고 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노인을 위한 그런 게 정책이 아니다 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소송이 인권 침해 더 나아가서 인권 침해로까지 판결이 났어요. 네. 네, 그런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미국 정부하고의 소송에서는 이게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20년 소송에서 당시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고 16명이 몬태나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네. 이제 결과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이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승소를 한 거죠.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소송이 있었고 이 더 나아가서 이제 똑같은 미국 내 소송이니까 제가 하나 더 찾아본 게 있는데 이제 이번 6월 달에 올해 6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소송이 하나가 이제 다시 제기가 돼서 이것도 아직 소송 중이죠. 아직.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 시스템 관리 부실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져서 기후 위기가 초래됐다 해서 소송을 네. 제기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송이 이제 또 다시 봐지는 것은 이제 몬태나주에서 이미 한번 승소를 했잖아요. 이제 하와이 주에도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 사람들이 기추가 주목되는 건데 이제 화석연료로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를 돕는 고속도로를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대요. 네. 네, 그거가 이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바뀔지 그게 이제 아직 그건 되진 않았고 또 소송 중인 사건은 이제 지난해 1월에 칠레하고 콜롬비아가 미주 인권재판소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송도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미주 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이 미주 지역 법원들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렇구나. 이게 관심이 있고 온실가스를 이제 방출을 많이 하는 북반구 국가들 있죠. 네. 이런 북반구 국가들의 손실과 피해 보상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명확히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그것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게 더 나아가면 이제 카리브해 뭐 섬나라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소송이 계속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도 계속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 2020년에 이 그 미국에서 줄리아나 대 정부 사건의 파급력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칠레 콜롬비아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선진국 북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겼고 네. 지금 위기적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개발도상국가라든지 네. 취약층이라든지 맞아요. 그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좀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선진국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정미길 씨는 다른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저도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하고 시민 886명이 소를 네덜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해가 2013년도죠. 네, 그때 그리고 이게 6년 전 걸려가지고 최종 판결이 난 소송인데 이겼어요.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는 1990년 대비 14에서 1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었는데 우리엔다 재단이 봤을 때는 국가가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불충분하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 1990년 대비 25%에서 40%까지 감축 정책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지 만 7년 만에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네. 결정이 났고요. 이 소송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 국민들이 많이 시각이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국민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관련해서 잘 하고 있어, 걱정할 거 없다고 늘 말해왔는데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1심 판결 듣고 나서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기후 대응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 이후로 젊은 층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활동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기후 변화가 세 손가락에 드는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제 기후 소송이 승소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나라가 직접 그 국민들이 직접 이제 소송한 케이스가 아닌 다른 나라의 다른 이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네. 소송을 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네, 필리핀에 대해서 말씀을 네.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네, 필리핀이 2013년도에 역시 같은 2013년도네요. 태풍 하이엔으로 약 8천여 명이 사망하는 대형 기상 이변 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시죠? 엄청났을 텐데 그때 사고 발생 3년 뒤에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가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필리핀 인권위에다가 석탄, 석유 기업 등 세계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됐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 기업들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필리핀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이 독자적 또는 간접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기후 과학을 고의로 무시했다. 대중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환경과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고 그것을 은폐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업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제 기업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맞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그 기후 위기에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다큐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다큐에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저는 아까 그 대통령들 연설 그런 거 흥미로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기 주장을 똑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항상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영향일까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그런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우리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우리 학교에 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네,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 아이들이 뭐 8세부터 이제 15세 네. 그 케이스잖아요. 하와이 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에 8세에서 15세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 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이들은 하고 싶지만 부모들 반응은 어떨까라는 갑자기 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학교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이제 왜냐면 요즘 약간 교사들이랑 학부모들이 약간 대립이 좀 많은 상태여서 이제 더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더 이제 문제가 불거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이제 이게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진짜 지금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필요한.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TV 한 번씩 보면 독일 사람 한 명 나오는데 그 독일인데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에 나오시는 분 아세요? 아니요. 독일 남자분 네. 비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엄청 그런 이야기를 네네.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내용은 아닌데 약간 그 소송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엄청 엄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30년까지 55% 탄소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55%. 네, 근데 헌재에서 55% 너무 약하다. 65%까지 늘려라.
그래서 멋있다. 65%까지 올렸는데 이제 목표가 없던 40년에는 88%까지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결론을 내렸대요. 네. 그거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5%였는데 40%로 줄이지 않았던가요? 네네. 그쵸. 음. 그래서 뒤로 간다고 이제 유에서 권고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 의식이 사실은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건데, 의식이 이제 엄마들이나 이제 교육인을 통해서 그런 게 별로 문제 의식을 많이 크게 안 느끼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게 45% 40% 내려도 별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면 안 그럴 텐데 그런 네. 생각 좀 하게 됐어요. 이런 개구리 이론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넣게 되면 음흠. 어떻게 돼요? 금방 튀어나오죠. 네.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 놓으면은 개구리가 그 안에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미지근하지만 어느 순간에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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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곳에 그냥 정체돼 있는 거예요. 음. 정체돼 있어서 지금 변화를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추석에 사실은 열대야까지 있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아까 초반에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식하는 기후변화에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그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더워서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네. 잊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가을이 왔구나 하고. 가을이 왔고 신선하구나 선선하구나 그래서 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한 동력을 문제를 삼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자꾸 정부가 이제 기업에 어떤 의무를 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 네. 국민들에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맞아요. 국민들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있는 안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머물지 말고 계속 움직이는 거. 음. 한 사람이 무슨 어떤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내가 실천했을 때 그 효능감이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자꾸 이렇게 확산이 맞아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너무 더워서 작년에 도대체 언제까지 반팔을 입었나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네. 작년 사진을. 그래요? 네, 왜냐면 언제까지 이제 입었어요? 너무 더운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덥나 음. 싶어가지고 그 반팔 언제까지 봤는데 작년에도 저희 딸이랑 제가 사선대에 놀러를 갔는데 10월 3일까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지금 더우니까. 네, 계속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뭐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게 3개월씩 이제 딱딱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름은 길고 네, 5월부터 네. 9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네. 아이들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네. 바꾸면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바꿔가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네. 인식을 막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하러 가면은 그 아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전과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그 현실을 인식시켜 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는 기후위기 시기에 태어났는데 지금 뭐가 바뀌었다고 왜 그러지?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렇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지금 이러하면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할 때마다 저는 기성세대로서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시고. 네, 아이들에게 맞아요. 내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 자괴감도 들고 우리 기성세대가 다 망쳐놓은 이 지구를 미래 세대 아이들이 그걸 견뎌야 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큐를 보시고 뭐 혹시 느낌이나 소감 평을 한다면 이 다큐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 좀 좀 봤으면 하는 어떤 평이 있을까요? 보면 더 좋은데 네.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서로를 제기했는데 이런 네.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힘이 다한다면 줄여서 만들어가지고 2배 올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줄리아나 대 미국 정부 이제 기후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큐를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굳이 그 영화는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 네. 기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 소송이 그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각각 나라 사례별로 이야기 들어봤기 때문에 네. 기후 소송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우리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서 단체나 작은 그룹들이 어떤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각각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각각 지자체에서도 부과되는 어떤 숙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맞아요. 그걸 제대로 또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전주 시민이면 전주 시민이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주시 전라북도가 정말 탄소 중립에 가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또 시민이 모여서 정말 전주시 뭐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꼭 기후 소송이 아니더라도 기후 소송이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전주시는 전라북도는 탄소 중립에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또 감시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그 소송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거에 의식이 별로 없었고 유난 떤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올해 이런 소송이 진짜 제기가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저희 아빠 엄마도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의식을 이제 느끼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기후 소송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이제 반박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두 분과 함께 그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또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좋은 영화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네, get 청소년대 정부 기후 정의를 말하다 다큐멘터리와 책을 기후 소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 희망차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